네,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교재 334페이지에 보시면 지도감독, 행정처분, 벌칙이라고 하는 부분 나오고 있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테마 정리, 지난주에는 행정처분 사유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벌칙 사유들 암기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압축해서 앞뒷면, 양면으로 A4 용지 한 장으로 축약해서 자료 제공해 드렸는데요. 자, 관련된 문제 보겠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의 행정처분은 5가지죠. 취소가 3가지, 정지가 2가지입니다. 3가지 취소 처분이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이고요. 2가지 정지 처분이 업무 정지와 자격 정지라고 하는 행정처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행정처분 5가지 중에서 지정 취소 처분과 업무 정지, 자격 정지 처분은 언제나 재량 처분입니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만 표현될 수가 있죠. 이에 비해서 자격 취소 처분은 자격 취소 사유 4가지 모두 다 기속 처분이기 때문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 취소 처분은 공인중개사법 38조가 규정을 두고 있는데 38조의 등록 취소 처분만큼은 38조가 1항과 2항으로 나누어서 38조 1항은 각호 사유를 나열하기 전에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출발하고 38조 2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출발하기 때문에 1항에 있는 사유를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2항에 있는 사유를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하는 거죠. 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을 물었는데 3항에 등록의 기준에 미달하는 것은요. 38조 2항 1호입니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중 첫 번째 사유가 등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의 기준에 미달하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등록의 기준에 미달하여 등록을 취소했다면 등록 취소 후 3년의 결격기간은 적용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그 미달된 등록의 기준만 회복, 복구하면 바로 중기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던 거죠. 3항이 정답입니다. 2번 문제. 자격 정지 처분과 업무 정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의 5가지 행정처분 중 정지 처분은 이 2가지가 있죠. 5항을 보시면 이중 소속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하는 것은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하는 것은 자격 정지 사유가 맞지만요. 그런데 소속공인중개사도 그냥 이중 소속을 했다면 자격 정지 사유에 속하지만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이중 소속하는 것은 자격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죠.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은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또 구분할 것은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이지만 이중 사무소의 설치나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설물의 설치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는 점도 구분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5항이 정답입니다. 이어지는 3번 문제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제재 내용으로 틀린 것을 묻는데요. 5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에 미달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5항
방금 전 문제 해설에서 언급이 있었었죠. 등록이 취소가 되면 3년간 결격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등록 취소 후 3년의 기간은 결격 기간으로 적용하지 않는 사유가 3가지가 있었었죠. 첫 번째,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했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등록 취소 후 3년 기간 적용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기준 미달로 인해서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그때도 등록 취소 후 3년의 기간은 결격 기간에 적용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된 이유로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등록 취소 후 3년의 기간은 결격에 적용이 없기 때문에 그 해당 결격 사유만 벗어나면 중기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5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4항.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로부터 1년간이 아니라 그 업무정지 처분일로부터 1년간은 다시 개설 등록한 자, 즉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가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했다면 그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일로부터 1년간은 그 효과가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누적되어 승계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4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 업무를 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아닙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지역농협은 공인중개사법상의 법인의 등록의 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등록도 안 해도 됩니다. 등록의 기준과 절차를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역농협도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업무보증은 설정해야죠. 단 지역농협에게는 보증 설정 의무 금액도 대폭 완화 적용을 해주죠. 지역농협별로 1,000만 원 이상 업무보증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2항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없습니다. 휴업이나 업무정지 처분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의 효력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휴업 중이어도 그자는 개업공인중개사고요.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이어도 그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휴업기간 동안에 혹은 업무정지 처분받은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되면 이는 이중소속에 해당하는 거죠. 행정형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고 행정처분은 이중소속 뭐라고 했었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3항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되는 규정이 없다. 3항이 옳은 지문이죠.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사실에 대해서는 보고나 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면 그때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도 통지해야 되는 것이죠. 며칠 안에? 5일 이내.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속에 5일 이내 해야 되는 것은 오직 이것뿐이다 했었습니다. 자격 취소 사실에 대한 보고와 통지만 5일입니다. 3항이 옳은 지문입니다. 4항 등록의 결격 사유 중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포함됩니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40조 양벌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다면 비록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긴 하였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액이 300만 원 이상이었다 하더라도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었던 것이죠. 5항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과태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뒤바뀌었죠. 업무정지 처분은 등록관청, 시군, 구청이 업무정지 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면 되겠죠. 그런데 과태료 처분은요, 등록관청도 과태료 부과 처분권자가 되지만 어떤 과태료 처분은 시도지사가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과태료 처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 처분권자가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태료 처분의 기준은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3항이 정답입니다. 6번 문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넘을 수가 있다. 공인중개사법의 두 가지 정지 처분인 업무정지와 자격정지는 둘 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거죠. 가중하여 처분한다 하더라도 정지 처분은 6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2항 등록관청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해야 한다. 업무정지 처분은 자격정지도 그렇지만 언제나 재량처분이죠. 물론 법인을 대상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면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도 업무의 정지는 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항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에 3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것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므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죠.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다 업무정지 처분 사유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등록을 취소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업무정지를 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4항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일을 할 수 없다. 4항이 옳은 지문인데 5가지 행정처분 중 제척사유 적용되는 유일한 처분이 업무정지입니다. 비록 업무정지 위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면 그 후로는 그 위반 사유가 적발되어도 업무정지를 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4항이 정답입니다. 5항 등록관청이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법상 행정처분 중에서 사전구제 절차로서 행정절차법에 근거한 청문은 취소 처분 시 청문이 필요하죠.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거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거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구제 절차로서 청문회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는 길어봐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학생으로 비유하면 정학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전 의견 진술 기회는 줄지언정 청문회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4항이 정답입니다. 이어지는 7번 문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사유가요 4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이 오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출제되기 쉬운데요. 사항, 거래계약서의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와 함께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이고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자격 정지 사유일 뿐이지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는 아닌 것이죠.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항,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거는 업무정지 명할 수 있는 사유이지만 자격정지 사유는 아닙니다. 그 다음 2항, 거래계약서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기간 동안, 그 보존기간이란 5년을 말하는 것이죠.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 사유일 뿐이지만 소속 공인중개사는 의무사항도 아니었죠. 3항,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것도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업무정지 사유이지만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는 의무사항조차 아니었었던 겁니다. 4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업무정지,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자격정지 사유이죠. 도장 위반은 무조건 정지라고 했습니다.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을 안 한 것이나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나 아니면 인장을 변경한 때 7일 이내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것이나 인장과 관련된 위반은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라면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 되는 것이었었죠. 4항이 정답이고요. 5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하지 않았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 사유가 되지만 소속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하거나 3년간 보존할 의무조차 없는 자인 거죠. 사항이 정답입니다. 9번 문제,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아닌 것을 묻습니다. 2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일 뿐이지 전속중개계약 체결했는데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하지 않거나 의뢰인에게 교부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은 이유로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항이 정답입니다. 10번, 업무정지와 자격정지의 사유가 모두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항,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다. 도장 위반은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라고 했습니다. 2항,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다. 도장 위반이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3항,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역시 도장 위반이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5항,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만 위반하는 사유죠. 그리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사유도 아니고 자격정지 사유도 아닌 것입니다. 4항이 정답이고요. 5항, 인장을 변경하고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거 도장 위반이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가 되겠네요. 4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1항, 자격 취소 처분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한다. 시도지사가 하는 건 맞지만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하는 건 아니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 권한을 갖는 거죠. 1항이 정답입니다. 1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인 갑에 대한 처분으로 옳음과 틀림의 표기가 옳은 것은 기억, 갑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날로부터 2개월 후에 폐업을 했고요. 2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위 대여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폐업 전에 한 행위가요. 등록증 양도 대여입니다. 이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이거든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인데 적발 전에 폐업을 했지만 2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재등록했답니다. 만일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했다면 재등록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전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할 수가 없었겠지만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폐업 전 위반 행위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거지 업무정지 명할 수 없습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갑이 미성년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날로부터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죠. 비록 고용인이 결격에 해당했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2개월 이내에 해소했기 때문에 업무정지를 개업공인중개사는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귿 갑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보고를 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폐업을 했고요. 4년의 폐업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위 거짓보고를 한 이유로 업무정지할 수 있다? 없습니다. 폐업 전에 위반한 행위가 업무정지 처분받을 만한 위반 행위였었다면 폐업기간 1년만 초과하고 재등록해도 폐업 전 위반 행위로 업무정지는 당하지 않죠. 즉 무려 폐업기간이 4년을 초과했다면 폐업 전에 한 위반 행위가 업무정지는 물론이고 등록 취소받을 만한 위반 행위였다 하더라도 폐업기간 3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라면 폐업 전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 받지 않게 될 겁니다. 모두 틀렸네요. XXX 5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행정처분권자의 처분의 내용과 대상의 연결이 틀린 것을 물었는데 3항을 보시면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한다. 등록 취소는 언제나 등록관청만 행할 수가 있는 거죠. 3항이 정답입니다. 1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묻는데요. 3항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는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것은 시도지사로부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게 되는 사유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연수교육 받아야 되죠. 그래서 시도지사는 그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 통지를 합니다. 그 연수교육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요. 15번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항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아닙니다. 결자해지라고 준자가 뺏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2항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를 경우에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다. 그러니까 사전 구제 절차로서의 청문회 절차까지도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모두 이행하여 이제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면 교부한 시도지사는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되는 거죠. 사항,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지문 안 받네요. 2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고요. 사망,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7일이 아니라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었죠. 사항,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격 취소는 언제나 기속 처분만 인정되므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표현만 성립될 수 있습니다. 5항,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 자격증 시도지사에게 반납은 5일이 아니라 7일 이내 반납해야죠. 반납할 자격증을 분실하는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게 되었다면 7일 이내에 사유서라도 제출해야죠. 안 그러면 시도지사로부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2항이 정답입니다. 16번,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5항,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였다. 정지는 서라는 거죠. 서라면 서야지, 안 쓰면 무조건 잘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다. 자격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17번,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아닌 걸 묻고 있는데요. 5항, 이중사무소 설치한 것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였죠. 공인중개사법 12조 위반인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지만 13조 위반인 이중 사무소의 설치나 천막 그 밖의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설물의 설치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5항이 정답입니다. 18번,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2항 지문을 보시면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3년이 아니라 1년간입니다.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효과가 승계됩니다. 과태료 처분도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효과가 승계가 되는 것이죠. 2항이 정답입니다. 19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다음 행위 중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그랬는데요. 2항,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다. 정지 처분은 업무정지든 자격정지든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 무조건 취소죠.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 자격 취소 사유였었습니다. 2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취소는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처분했습니다. 그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는 겁니다. 틀렸고요. 2항,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청문을 해야 된다. 청문은 사전구제 절차이기 때문에 자격을 취소하고자 할 때 청문이 먼저 있었어야 되는 거죠. 3항,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것은 5일 이내 해야 될 일이었고 공인중개사 법령상 유일하게
5일 이내 해야 될 사항이기도 했었던 겁니다. 사항,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어도 반드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면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음으로 인해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고요. 결격에 해당했기 때문에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는 뒤이어 등록 취소 처분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이 취소가 되었다고 반드시 자격도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거꾸로 자격이 취소가 되었다면 반드시 등록도 취소가 되게 될 것입니다. 5항,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확정 선고받은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여도 된다. 이 경우라면 청문회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겠죠. 이뿐만 아니라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했다면 청문회 절차 거칠 필요 없이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하게 되겠죠. 거래정보사업자가 해산하는 등 정보망 운영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청문회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취소 처분은 사전 구제 절차로서 행정절차법상의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인 거지 예외도 없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도 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5항이 정답이 됩니다. 지도감독, 행정처분, 벌칙 관련 문제 풀어가고 있습니다.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